안녕하셨어요? 지혜로운 정약사입니다. 요즘 맨발 걷기가 열풍이죠. 저도 출근을 할 때 한강을 경유해서 걸어서 가는데요. 최근 들어서 맨발 걷기를 하는 분들이 부쩍 많이 늘어났어요. 저도 시간이 될 때는 한강에 있는 흙길이나 잔디밭을 걷기도 하고요. 주말에는 황토길을 찾아서 산책을 하기도 합니다. 지자체별로 등산로뿐만 아니라 도심에 있는 공원에도 황토길을 계속 조성을 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좋은 곳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운동은 참 좋죠. 하지만 어떤 운동이든 내 몸 상태에 맞게 해야지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 하다가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약국에 추울 때 맨발 걷기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맨발 걷기를 하다가 족저근막염이 생기신 분이 상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맨발 걷기를 할 때 꼭 알아야 될 내용과 겨울철 맨발 걷기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발에는 신체 장기와 연결된 지압점들이 모여 있죠. 발을 자극하면 우리 몸의 각 장기로 혈액 공급이 원활해져서 혈액순환을 돕고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지압이나 발 마사지를 하면 피로가 풀리고 몸이 편안해집니다. 특히 땅과의 접지를 통한 맨발 걷기는 몸 안의 활성산소와 독소를 제거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을 해서 건강에 도움된다는 것이 여러 논문을 통해서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염증과 통증, 그리고 면역 반응,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심혈관 질환의 주요 인자인 이 혈액의 점도와 뭉침을 감소시킨다는 논문, 마사지 치료사들의 통증과 신체 기능, 그리고 기분 변화 등 삶의 질에도 유익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으로 관찰된 연구도 있고요. 또 밤 시간 동안 코르티솔 분비가 감소되어서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혈압이나 당뇨, 관절통, 그리고 수족냉증이 좋아졌다. 그리고 또 암이 치료되었다는 내용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하고 나서 무릎 통증이 더 심해지고 족저근막염이 생기고 또 요통이 더 심해졌다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찔려서 상처가 나서 염증으로 고생을 하셨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발을 신고 걷는 것과 맨발로 걷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따라서 걸으시면 이렇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할 때는 반드시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수십 년 동안 신발에 익숙해져 있던 이 발은 발 근육도 많이 약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발바닥의 피부나 그리고 발바닥을 보호하는 이 지방 패드가 많이 얇아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맨발로 갑자기 걷게 되면 무리가 되어서 쉽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맨발 걷기에 적합한 부드러운 흙길이나 모래사장에서 처음에는 10분 정도로 짧게 시작을 하면서 적응이 되면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금속 물질이나 이 쓰레기를 잘못 밟아서 상처가 나서 파상풍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파상풍 예방접종을 하시고 맨발 걷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차가 있으니까요. 본인의 판단하에 결정을 하시고요. 겨울철 맨발 걷기가 다른 계절에 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은 적절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더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세포에게 주는 적절한 스트레스가 세포가 스스로 살 수 있는 힘을 키운다는 겁니다. 여름에는 하루 종일 에어컨 아래 있는 것보다 잠시라도 땀을 흘리는 것이 냉방병을 이기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겨울철에는 계속 따뜻하게 있는 것보다는 적당한 추위하에 노출이 되는 것이 면역력에는 더 좋은 거죠. 우리 몸은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데요. 이 땀샘이 우리 몸에는 4만 개 정도가 있고요. 이 중에 절반이 손바닥과 발바닥에 있습니다. 한여름에는 시원한 계곡물을 보면 발을 담그고 싶고 또 한겨울에는 모닥불이나 난로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손을 가까이 대게 되죠. 이것은 손과 발을 이용해서 체온을 조절하고자 하는 우리 몸의 생존 반응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발바닥을 추위에 노출시키는 맨발 걷기를 통해서 이 건강에 도움이 되려면 꼭 지켜야 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준비 운동입니다. 겨울철엔 몸이 굳어 있기 때문에 준비 운동을 하지 않고 운동을 하게 되면 이 근육과 인대가 쉽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맨발 걷기는 평소에 잘 쓰지 않던 이 발 근육을 많이 쓰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나 겨울철에는 땅의 온도가 워낙 차기 때문에 평소에 맨발 걷기를 매일 해서 단련이 되지 않은 분들은 이 땅의 차가운 기온 때문에 쉽게 근육이 굳어지고 긴장해서 몸살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트레칭으로 전신을 가볍게 풀어주고 나서 제자리 뛰기나 빠른 걸음으로 손과 발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몸에서 열이 좀 오르며 시작을 하시고요. 몸이 추위를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맨발 걷기를 하시면 자칫 이 냉기가 몸에 들어와서 몸을 상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예열을 하시고 나서 신발을 벗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맨발 걷기로 조성된 곳에서는 가끔 신발장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걷다가 추우면 바로 신발을 신으셔야 하니까 신발을 들고 걷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온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모자나 장갑, 목도리는 꼭 착용을 하시고요. 되도록이면 가볍고 보온성이 가장 좋은 롱패딩으로 몸을 최대한 따뜻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걷기 운동도 잘 안 하시는 분이 이 맨발 걷기가 좋다고 해서 이 추운 겨울에 시작을 하겠다고 하면 저는 사실 무조건 말리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은 날씨가 따뜻해질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렇지만 나는 꼭 이 겨울부터 맨발 걷기를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낮 시간에 햇빛이 잘 드는 양지 바른 곳을 선택하셔서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장시간에 찬 기온에 노출이 되면 체온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되도록이면 짧은 시간 동안 하시고 적응이 되면 조금씩 늘려가시도록 하세요. 세 번째는 눈길 조심입니다. 오랫동안 맨발 걷기를 하신 분들은 눈길에도 요령껏 하실 수 있지만 올겨울 처음으로 맨발 걷기를 하신다면 눈이 오는 날은 그냥 쉬시는 게 좋아요. 눈으로 미끄러운 노면을 걷다가 자칫 넘어지기라도 하면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찬물로 발을 씻는 겁니다. 겨울철에 맨발 걷기 후에는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로 발을 씻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한겨울에 외출 후에 집에 들어와서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엄청 뜨겁게 느껴지잖아요. 이것은 발의 온도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로 자칫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로 씻으시고요. 아니면 물티슈로 닦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집에 오셔서는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시면 혈액순환이 훨씬 더 잘 되겠죠. 이렇게 간단한 주의사항만 잘 지키셔도 안전하게 겨울철 맨발 걷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주위에서 좋다고 하는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해보게 되죠. 빨리 낫고자 하는 그 마음에 욕심을 내서 무리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운동도 나에게는 독이 될 수가 있죠. 건강은 꾸준함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내 몸 상태에 맞게 조금씩 천천히 늘려가면서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건강을 반드시 회복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를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정리학사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요.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